도형의 방정식 그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중학교 과정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자, 특강 직선의 절편과 기울기. 자, 절편이라는 건 뭐냐? 절편이라는 것은 그래프가 축과 어느 점에서 만나느냐, 즉 축과의 교점, 그것을 우리는 절편이라고 하고요. 축과 교점이니까 x절편이라는 것은 x축과 만나는 점이고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거겠죠.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점, 이거의 좌표가 얼마야? y축과 만나는 점, 이거 좌표가 얼마야? 이것을 각각 x절편, y절편이라고 하더라. 자, 그럼 x절편은 x축과 만나야 하니까 y좌표라는 것이 0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y에다가 0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y절편은 당연히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y축은 x좌표가 0이잖아요. 그래서 x에다가 0을 대입해서 y절편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함수에서 직선뿐만이 아니고 함수에서 x절편과 y절편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y는 fx,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x절편을 생각하면 x절편이라는 것은, 아이고 x절평이란다. x절편이라는 것은 y좌표에다가 0을 대입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있는 y좌표에다가 0을 딱 대입하면 fx는 0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fx는 0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 x에 대한 방정식인 거예요. 그러면 방정식 하면 떠오르는 것은 근, 해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요 fx 이퀄 0의 근으로서 결국 함수상의 무슨 절편이다? x절편이다 이거죠. 오케이? 자, 함수 x절편은 방정식의 근이다. 방정식의 근은 함수의 x절편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 y절편. y절편이라는 것은 x에다가 0을 넣는다고 그랬죠? 그럼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y는 f0인 거죠. 그럼 여기서 f0라는 건 뭐냐? fx식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x항에다가 다 0을 집어넣으니까 x항은 다 없어 있잖아요. 뭐만 남아요? 상수항만 남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함수에 있어서 상수항이라는 것이, 함수식의 상수항이라는 것이 결국 f0라고 표현되는 거고, 이 f0는 함수의 무슨 절편을 얘기한다? y절편을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y절편은 x에다 0을 대입해요. 결국 함수식의 상수항을 우리는 y절편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오케이? 자, 일반적인 y는 fx라는 함수에서 x절편은 방정식의 근, y절편은 상수항. 자, 그러면 직선상 y는 ax 더하기 b에서 x절편과 y절편을 각각 구해보면 당연히 x절편은 y에다 0을 대입하겠죠. 그러니까 ax 더하기 b는 0. 그래서 a가 0이 아닌 상태에서 x값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y절편은 상수항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y는 ax 더하기 b에서 상수항은 b인 거죠. 그래서 y절편은 b가 되더라 이거죠.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직선의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는 뭐냐? 자, 기울기라는 것은 정의가 이래요. 정의가, 기울기라는 것은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얘를 델타 x 분의 델타 y로 표현을 해요. 자, 델타라는 것은 뭐였었죠? 자, 두 x좌표의 차. 그것이 델타 x였죠? 델타 y는 y좌표의 차였었잖아요. 자, 그래서 기울기라는 것은 델타 x분의 델타 y,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얘기하는 건데,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직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딱 잡아요. 자, 아무 점이든 상관없어요. 직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잡아서 요 두 점에 각각의 x좌표, 각각의 x좌표는 얼만큼의 변화가 생겼냐? 요 사이 간격이 어떻게 되냐? 그 다음 y축과 만나는 점, y좌표. 요 각각 두 점의 y좌표는 얼만큼의 변화가 있었느냐. 그래서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 얘를 우리는 기울기라고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중학교 때
직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잡아서 x가 이만큼 커질 때 y는 요만큼 커졌어요. 그래서 이게 기울기라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 대해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두 점을 나오면 우리는 기울기를 어떻게 하냐? x좌표를 살짝 빼고 y좌표를 살짝 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교재 써 있듯이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 이것이 기울기다 이거. 자, 그럼 선생님 이것을 선생님 저 거꾸로 할래요. x1 빼기 x2 y1 빼기 y2 y1 빼기 y2 상관없어요. 오케이? 상관없습니다. 또 게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를 얘기할 때 두 점에 대해서 x1, fx1 x2, fx2 이렇게도 얘기한단 말이죠. 즉 y1이라는 것이 fx1과 똑같은 거고 y2라는 것이 fx2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x2 빼기 x1 분의 fx2 빼기 fx1 이렇게 표현해도 되더라 이거죠. 이것도 다 기울기다 이거죠. 자, 그러면 직선 y는 ax 더하기 b에서의 기울기는 곧 뭐다? a다. 요 a가 어디 있냐? a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가 뭔데? x항의 개수더라 이거죠. x의 개수가 곧 기울기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직선식에서 y는 ax 더하기 b에서 요 a가 x의 개수니까 기울기인 거고 여기 있는 b는 상수항이니까 y 절편인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x절편은 뭐였어요? x절편은 y에다가 0 집어넣었을 때의 x값이었죠. 방정식의 근이었죠. 그러니까 ax 더하기 b의 근 x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더라 이거죠. 오케이? 요것이 1차 함수식 y는 ax 더하기 b에서 기본적인 거 기울기 y절편, x절편 이런 식으로 구했었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결국 직선의 방정식은 y는 ax 더하기 b인데 여기서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는 것은 결국 기울기와 y절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 자, 그 1번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해보자 이거죠.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하자는 것은 직선의 방정식 표현해보자 이거죠. 완성하자 이거죠. 완성하자. 자,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할 때 요 m이 뭐였어요? x의 개수니까 기울기였고 요 n이 뭐였어요? 상수항이니까 y 절편이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문제의 형태가 네 가지가 있대요.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네 가지 형태가 크게 두 가지예요. 1, 2번 형태가 있고요. 3, 4번 형태가 있는데요. 어떻게 구분된 거냐면 자, 1차 함수는 기울기와 y절편만 알면 끝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울기와 y절편을 알면 된다라는 것은 결국 두 개의 조건을 내가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울기와 y절편을 구할 수 있도록 두 개의 조건이 주어지면 되는데 그 두 개의 조건이 각각 첫 번째 상황은 기울기와 y 명시되고 기울기와 한 점이에요. y절편도 어차피 하나의 점이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울기 대신에 서로 다른 두 점, 글씨가 좀 잘 안 써지네요. 자,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진 경우.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는 것은 결국 요 둘 중에 하나의 상황만 주어지면 직선의 방정식은 완성이 돼요. 기울기와 한 점이 있던지 아니면 서로 다른 두 점이 있던지. 그래서 우리 교재 1, 2번은 기울기와 한 점이고 3, 4번은 서로 다른 두 점인 경우예요. 자, 그러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기울기와 y절편이 아예 주어졌다.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n이래요.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그냥 이걸로 끝인 거죠. 기울기 m이고 y절편 n이라고 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기울기가 3이고요. y절편이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답은 y는 3x-2라고 써주면 끝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 점과 기울기, 즉 y절편 대신에 이번에는 뭐가 주어졌어요? 한 점이 주어진 경우에. 자, 그래서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자, 중학교 때도 이런 문제 있었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쓰고요. 여기에다가 x1, y1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n을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x1, y1을 대입하면 y1은 mx1 더하기 n이 돼서 n 값은 y1 빼기 mx1이다. 이거를 이 자리에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 식이 나와요. 해볼까요? y는 mx 더하기 y1 빼기 mx1. 자, y1 이항하고 여기는 m으로 묶어버리면 y-y1은 m 괄호 열고 x-x1이라는 식이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답을 쓸 때는 당연히 y는 m x-x1 더하기 y1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y1을 이항시켜서 플러스 y1으로. 이게 중학교 때 우리가 해왔던 거고요.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방법에는 자, 어떤 것이 있냐면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기울기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자, 기울기 m은 뭐였어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죠. 그러니까 x1, y1이라는 점을 지나고 기울기 m짜리 직선이 있을 때요. 얘가 x1, y1이에요.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x, y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요 x, y와 x1, y1에 대해서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x좌표 뺀 거, x 빼기 x1, y좌표 뺀 거, y 빼기 y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곱해버리면요. 우변은 y 빼기 y1이 되고요. 좌변은 m과 얘를 곱하니까 m 괄호 열고 x 빼기 x1이라고 해서 식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y는 기울기 괄호 열고 x 빼기 x1 더하기 y1이라고 해서 답을 딱 써주면 되는 거예요.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질 때. 오케이? 기울기와 한 점이다. 얘가 기울기고 여기가 한 점이더라 이거죠. 자, 예를 들을게요. 기울기가 자, 기울기가 3이에요. 기울기가 3이고 얘가 1,-5를 지난대요. 그러면 y는 3 괄호 열고 x 빼기 x1 더하기 y1. 그래서 y는 3x 마이너스 3 빼기 5 마이너스 8이라고 하면 끝난다는 거죠. 오케이? y는 기울기 괄호 열고 x 빼기 x1 더하기 y1.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기울기와 y절편, 기울기와 한 점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서로 다른 두 점. 자, 서로 다른 두 점에 있어서는 일단 한 점은 주어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두 개의 점이니까 두 개의 점 중에서 한 점은 한 점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울기를 구하는데 기울기를 요 서로 다른 두 점 가지고 구하자는 거예요. 자, x1, y1, x2, y2를 지난다. 그러면 기울기는 당연히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이라고 기울기가 나오는 거죠. 오케이? 이제 기울기 구했어요. 기울기 구했으니까 이제 직선식은 끝났죠. 어떻게? y는 기울기 괄호 열고 x 빼기 x1 더하기 y1 이게 답인 거예요. 오케이? 그것을 우리 교재는 이렇게 써 있다. 왜? 마이너스 y1 이항하면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y는 기울기 괄호 열고 x 빼기 x1 더하기 y1. 무슨 말 이해갔죠? 서로 다른 두 점이면 무엇을 구해버리면 된다? 기울기를 구해버리면 된다. 자, 여기서 우리 교재에
x1과 y1이 같을 때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얘는 별것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졌는데 x좌표가 변화가 없어요. x좌표가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요 기울기 있잖아요. x2 빼기 x1 요것이 0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분모가 0인 분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선식을 이렇게 쓸 때는 여기 있는 x2 빼기 x1은 0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x1과 x2가 같아 버려가지고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x2 빼기 x1을 했는데 분모가 0이 돼버리면 0분의 y2 빼기 y1이라는 건 없으니까 이거로는 기울기가 없구나 얘는. 응? 그러면 기울기 없으면 어떻게 하지? 에이, 기울기 없으면 어차피 x좌표가 똑같다고 하니까 x는 얘라고 하자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1,7과 1,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래요. 그럼 보세요. x좌표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이, 그러면 너는 x는 1 이렇게 써버리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실제 얘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x는 1이라는 직선도 잠시 후에 곧 있으면 나와요.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졌을 때 x좌표가 서로 다르게 되면 이렇게 직선식을 완성하면 되고 x좌표가 서로 같아버리면 그냥 x는 얼마다? 라고 얘기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네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이 아닌 이번에는 x절편과 y절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은 맞아요. 두 점은 맞는데 특별히 두 점이 x절편과 y절편인 경우.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로 풀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자,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면요. 그냥 x절편을 좌표로 표현해요. a, 0이라고. y절편 b니까 0, b라고 해요. 그래놓고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x좌표 뺀 거 a 빼기 0, y좌표 뺀 거 마이너스 b. 그러니까 기울기 구했잖아요? 그럼 y는 a분의 마이너스 bx 더하기 y절편. y절편이 b였잖아요. b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것이 답인 거예요. 그리고 얘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얘를 어떻게 하느냐? 자, 얘를 이항합니다. x항을 이항하여 x항을. 그러면 a분의 bx 더하기 y는 b가 돼요. 양변을 b로 나눠버리면요. 양변을 b로 나누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가 1이 돼버려요. b를 나눠버리면 요식이 나오는 거죠.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이다. 오케이? 서로 다른 두 점인데 특별히 두 개의 절편이면 이렇게 한다.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는 1이다. 이해가셨죠? 자,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진 경우,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진 경우. 자, 그리고 추가해서 뭐가 있냐면요. 기울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이 있어요. 기울기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탄젠트 세타라는 것이 있죠. 그렇죠. 탄젠트라는 것은 삼각비잖아요. 그렇죠? 직각삼각형에서 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거 세타라고 읽어요. 세타라고 했을 때 이웃변분의 대변. 자, 요거분의 요거. 이것을 탄젠트 세타라고 해요. 그러니까 직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잡고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인데 이게 곧 요렇게 잡아 직각삼각형에서 이웃변분의 대변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 각 세타에 대해서 탄젠트 세타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델타 x분의 델타 y x항의 개수 탄젠트 세타 이렇게까지 기억해야 돼요. 이제 기울기는 델타 x분의 델타 y x의 개수 탄젠트 세타. 그러니까 문제 기울기가 3이다. 이거 대신에 x축과 이루는 각 그 세타가 30도. 그러면 우리는 탄젠트 30 루트 3분의 1이라는 것을 알고 기울기를 루트 3분의 1이라고 두고 문제를 푸는 거죠.
오케이? 자, 이것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기본적인 뭐 네 가지 형태다. 오케이? 자, 근데 선생님 몇 가지라고 했어요? 두 가지라고 했어요? 기울기와 한 점이냐? 서로 다른 두 점이냐? 자, 다음 페이지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들이 쭉 써 있고요. 자, 이제 직선에 대해서 추가적인 거 좀 얘기를 할게요. 실제적으로 평면상의 직선을 그리면요. 직선은 크게 세 가지 종류예요. 뭐냐면 이렇게 세로로 생긴 직선, 똑바로 서 있는 직선이에요. 이게 수직선, 그리고 옆으로 누워있는 직선, 얘를 수평선, 그리고 비스듬한 직선, 얘를 사선. 그래서 수직선, 세로선, 수평선, 가로선, 옆으로 비스듬한 선, 사선. 그래서 이 평면상의 직선을 그리면 똑바로 서 있는 세로선이냐, 누워있는 가로선이냐, 아니면 비스듬한 사선이냐. 요 세 개의 종류가 직선들이에요. 요 직선들을 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세요 라는 것이 요런 사선이에요. 얘가 y는 mx 더하기 n 형태예요. 물론 m은 0이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세로선과 가로선은 뭐냐? 세로선은 앞전에 나왔는데요. 요 점과 요 점, 두 점에 무슨 좌표가 똑같죠? x좌표가 같죠, x좌표가. 네. 방금 기울기를 서로 다른 두 점 했을 때 x좌표가 똑같은 거에 대해서 표현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곧 x는 얼마다? x는 a다. x는 상수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는 얼마? 우리가 이런 것을 어디서 봤냐면 2차 함수의 포물선 있죠. 포물선의 대칭 축의 방정식을 x는 p라고 했었죠. 그죠? 그런 거예요. 세로선. y축의 평행한 거. 그 다음 가로선은요. 좌표를 딱 찍잖아요. 그러면 y좌표가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y는 b라고 하는 거예요. y는 b. 얘를 가로선이라고 하고 얘를 실제로 뭐라 하냐면 상수함수라고 하는데 그런 정식 명칭은 수학하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여하튼 가로선은 y는 b다. 일반 사선에서 y는 mx 더하기 n에서요. m이 0이 아니라고 선생님 썼는데 m이 만약 0 돼버리잖아요. m이 0 되면 y는 n이 돼서 결국 가로선의 형태가 돼요. 오케이? 네. 그래서 가로선은 기울기가 0인 직선이다 라고도 한답니다. 가로선은 기울기가 0이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처럼 세로선 x는 a, 가로선 y는 b 이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x는 3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x축, y축, x좌표 3에 딱 점을 찍고 이렇게 똑바로 세워주면 돼요. 이게 x는 3이에요. 그럼 y는 2를 그리세요. 그러면 y좌표 위를 찍고 가로로 수평선을 딱 그리면 얘가 y는 2라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x는 a, y는 b, y는 mx 더하기 n. 자, y는 mx 더하기 n. 이게 일반적으로 직선식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직선들이 있다. 자, 요 세 가지의 직선을 하나로 표현하는 방법이 곧 요거예요. y는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표현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방금 했던 세로선, 가로선, 사선 이 세 가지의 종류를 다 표현할 수 있답니다. 다시 ax, by, c 이꼴 0. 자, 요것을 우리는 직선의 일반형이라고 그래요. x항과 y항이 함께 있는 거. 한쪽 변에. 오케이? 일반형이라고 하고요. 여기 했던 y는 mx 더하기 n 있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직선의 표준형이라고 한답니다. 직선의 표준형. 직선의 표준형은 사선을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이것도 표준형이고 요거 다 표준형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 다 표준형이라고 한답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표준형이라고 하면 사선이라고 딱 생각하셔도 무방을 해요. 자, 여튼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요 일반형이 세로선, 가로선, 사선을 다 표현할 수 있는데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면 요 x항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세로선이 돼요. 반대로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가로선이 돼요. 그리고 둘 다 0이 아니면 a도 0 아니고 b도 0이 아니면 얘가 사선이 되는 거랍니다. 오케이? 사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일반형을 다 표준으로 바꿀 수 있어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면 이렇게 ax by c equal 0에서 by를 이항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by는 ax 더하기 c. 그래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b가 0이 아니니까 당연히 b로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있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표준형에 대해서도 해봤고 일반형에 대해서 살짝 얘기했는데요. 그래프라는 거 살짝 예제로 써 있네요. 그래프 그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그래프 그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지나가는 점좌표를 찾는 거죠. 그렇죠? 지나가는 점좌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 있죠? 2x 더하기 y 플러스 1. 2x 더하기 y 플러스 1 이꼴 0에서 가장 쉬운 것은 x에다 0 집어넣어요. 그러면 y가 마이너스 1이겠죠? y절편 구한 거예요. y에다 0 집어넣으세요. 그럼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서 x절편이에요. 그래서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0 해서 두 점을 딱딱 찍고 이어주면 되는 거죠. x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1,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x절편 마이너스 2분의 1 찍고 마이너스 2분의 1 찍고 y절편 마이너스 1 찍고 이어주면 되더라. 오케이? 자,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x절편 마이너스 2분의 1, y절편 마이너스 1 쭉 이러면 안 돼요. 오케이? 자, x절편과 y절편은 그래프가 지나가는 점이다. 그래서 반드시 그래프가 지나는 점이니까 요 점과 요 점을 찍었으면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3x 빼기 6은 0. 자, 3x는 6인 거죠? 그럼 x는 2인 거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2를 찍고 세로선 그으면 되는 거죠. 맞았죠? 자, 그러면 개념 원리 익히기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쉬운 거니까. 자, 선생님 예제 문제 풀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을 구하세요. 직선, 두 개의 조건, 기울기라는 조건이 있고요. 중점, 지나는 점이 있네요. 중점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죠? 중점 하면 떠오르는 것이 두 점 평균 그랬죠. 그죠? 두 점 평균, 둘이 더해서 2로 나눠. 그래서 평균을 구하면 마이너스 4하고 6 더했더니 2, 반절하면 1인 거죠. 2하고 8하면 10이니까 5가 되겠죠. 따라서 y는 기울기 마이너스 3 괄호 열고 x 빼기 x1 더하기 y.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8이 되더라 이거예요. 자, 두 번째, AB를 이은 선분 AB의 3대2 내분점과 또 점 5,2를 지나는 점. 그러면 얘는 서로 다른 두 점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니까. 그러면 먼저 AB의 3대2 내분점 알아야겠네요. 자, 내분점 P라고 합시다. 그럼 내분점 P는 자, 내분점 3하고 2를 더해야겠죠? 그리고 내양의 곱, 외양의 곱. 3b 더하기 2a죠. 자, 좌표를 씁시다. 5분의 3b, 3배 하겠네요. 6, 마이너스 38에 24. 더하기 2a, 2배 합시다. 27에 14, 마이너스 6이네요. 자, 그러면 x좌표 6과 14, 20이니까 5분의 20. y좌표 마이너스 30, 5분의 마이너스 30. 아, 이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4, 마이너스 6과 어디를 지나래요? 5, 2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세요. 이거네요. 그러면 기울기 구하면 되겠죠? 기울기. 자, 5 빼기 4, 2 빼기 마이너스 6. 아, 기울기 8이네요. 그러면 y는 8 괄호 열고 x 빼기 5 더하기 2.
정리하면 y는 8x 마이너스 38이 되는 거죠. 여기서 잠깐 선생님 저 5,2라고 안 쓰고요. 얘를 y는 8 괄호 열고 x 빼기 4 마이너스 6 쓰면 안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요 점을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요 점을 이렇게 표현해도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요. 계산해보세요. y는 8x 마이너스 4, 8에 32 빼기 6 마이너스 38 똑같이 나오죠? 어느 점이든 상관없다. 예, 가셨죠? 응? 317번 양의 방향과 이루는 크기가 60도래요. 60도? 탄젠트 60이 기울기라는 거죠? 탄젠트 60이 얼마죠? 네, 루트 3이에요. 탄젠트 60. 왜? 이렇게 60 있으면 2, 1, 루트 3. 그래서 이웃변분의 대변. 그래서 루트 3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네. 자, 18번하고 19번도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예제 3번.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인데요. x절편이 6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인 직선 위에 두 점이 있대요. 그럼 직선 위에 두 점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요 두 점을 대입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x절편과 y절편 주어졌으니까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 나왔어요. 자, 양변 6 곱해버릴까요? 그러면 x 마이너스 3y는 6 직선 나왔습니다. 자, 일단 각각 대입합시다. a, 마이너스 1 대입해보고 4, b를 대입해 봐야겠죠? 자, 그럼 a, 마이너스 1. 자, 여기다가 a,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a 더하기 3은 6. a는 3이군요. 자, 다음에 4, b. 4b. 그러면 4 마이너스 3b는 6. 따라서 b는 3분의 마이너스 2네요. 그래서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2가 나오더라 이거네요. 그죠? 자, 그 다음 예제 4번. 자, 이거 예제 4번은 시험에 많이 나와요. 어렵다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나온다고.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어느 두 점에 대한 기울기는 같다. 두 점에 대한 기울기는 같다. 잊지 마시고. 그래서 A, B, C가 있으니까 A와 B에 대한 기울기 그리고 B와 C에 대한 기울기는 같다라고 푸는 거예요. 자, 그럼 A와 B 3 빼기 1 3 빼기 1분의 2 빼기 마이너스 1 B하고 C A 빼기 1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푸는 거죠. 자, 얘는 3분의 아니고 2분의 3이죠. 2분의 3은 a-1분의 마이너스 1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 3a 빼기 3은 마이너스 2. 그래서 a는 3분의 1이더라 이거죠. 무슨 말 이해가셨죠? 이렇게 풀면 된다. 서로 다른 세 점이 한 직선상에 있으면 기울기는 같다. 우리 교재에도 써있죠. 예제 5번. 자,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대요. 자, 점 A를 지나고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러면 자, 삼각형 ABC가 있다니까 AB를 한번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ABC가 있더라. 여기 ABC가 있고 여기 어떤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이 점 A를 지나고 요거의 넓이를 2등분한대요. 아, 꼭지점 A를 지나면서 2등분 한다고? 그러면 요런 식 대략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한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가 딱 되면 정확히 넓이가 두 동안 날 것 같아요.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넓이가 똑같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떻다? 같게 될 거다. 같아야만이 넓이가 2등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이 넓이를 2등분 하려면 대변의 중점을 지나야 한다. 즉 중선이 돼야만이
중선이 돼야만이 넓이가 2등분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그 방정식을 구하랬잖아요. 그럼 A점 좌표가 마이너스 2,4라고 돼 있으니까 나는 요 점 좌표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근데 요 점은 BC의 중점이잖아요. 그래서 BC의 평균. 더해서 반절하니까 1,3인가요? 그럼 됐어요. 마이너스 2,4하고 1,3을 지나는 직선을 나는 구하면 된다. 그럼 먼저 기울기, 자, 1 빼기 마이너스 2, 3 빼기 4.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빼기 1 더하기 3 하면 끝난다. 이거죠. 여러분들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해 가셨죠? 예제 6번입니다. 상수 ABC가 있는데 이것이 지나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래. 이거 사분면을 모두 구하라고 하면 x절편과 y절편 우리가 좀 따져보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오케이? 자, 따져봅시다. 자, 먼저 1번. AC가 양수이고 BC가 양수래요. 그러면 AC가 양수란 얘기는 A하고 C가 같은 부호고 BC가 양수란 얘기는 BC도 같은 부호란 얘기죠. 그러면 A, B, C가 있는데 A가 양수이면 C도 양수. 같은 부호라니까. 그러면 B도 양수가 돼야죠. A가 음수이면 C도 음수. 크면 B도 음수가 돼야 한다. 세 개 모두 똑같은 부호구나. 오케이? 자, 그랬을 때 AX 더하기 BY C = 0. 자, 요거 X절편. 자, Y에다 0을 넣어봐요. 그러면 AX는 마이너스 C가 되나요? 그럼 X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A분의 C. 자, X에다가 0 넣어봐요. 그러면 BY는 마이너스 C. Y는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겠네요. 자, 이건 어차피 문제 3개 다 동일할 거고요. 그러면 풀어봅시다. X축, Y축 그려놓고 자, 부호를 봐야겠죠? A분의 C가 양수니까 얘는 틀림없이 음수에 찍힐 거고 B분의 C도 양수니까 얘도 틀림없이 음수에 찍히겠죠. 그럼 직선이 이렇게 되네. 그래서 얘가 지나는 사분면은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는구나 이거죠. 자, 그럼 2번. A, B가 음수이면 A하고 B는 반대부. B, C가 양수니까 B하고 C는 같은 부호네요. 그럼 A, B, C. A가 플러스이면 B는 음수. 그럼 C도 음수. 마이너스면 B는 양수. C도 양수. 그렇죠? 자, 그러면 X절편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A분의 C? 얘는 양수가 나오겠네요. Y절편 마이너스 B분의 C? 얘는 음수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렸더니 1, 3, 4. 얘는 1, 3, 4, 4분면을 지나더라. 자, 다음 3번. AC가 양수이면 얘는 같은 부호네요. 그럼 A, B, C가 있으면 플러스이면 플러스, B는 0.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B는 0. 그렇죠? 자, 또 그려봅시다. 자, X절편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C니까 얘는 음수 나오겠네요. 그 다음 마이너스 B분의 C인데 Y절편을 못 구하네요. 왜? B가 0이니까. 그렇죠? 왜? 마이너스 B분의 C였잖아요. 근데 B가 0이라며. 안 되죠. 그래서 B가 0이니까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넣어보면 AX 더하기 C가 0이네요. 그러니까 얘는 X항이 있는 거죠. 세로직선 쭉. 너는 2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셨죠?